이게 첫 강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들리는 건데요.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이 교회 가면은 제일 좋은 게 오디오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게. 근데 대부분에 가보면 이 오디오에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신 시설이 돼서 상당히 좋은 그 강의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그 신문을 보시면서 신문 없으신 분 있으세요? 감사나무 신문? 다 갖고 계시죠? 그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 6개월 동안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실천을 하고 얼마나 그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체험을 하시고 어떻게 변화하고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그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명보가 요번에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거 나왔더니 신문에 난 얘기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지금도 잘했지만 2014년에도 또 기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제일 멋진 얘기는 이 정치권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명보처럼만 한다면 굉장하겠죠. 근데 그 기사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홍명보 만나면 가슴이 뛴다. 그러니까 CEO들, 여러분 이제 임원님들이 그 사원들을 만나니까 사원들이 가슴이 뛰면 성공하는 거죠. 그 뭘로? 믿음과 소통으로, 자율과 보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이렇게 와서 끌어안고, 애들처럼 뛰어오르고. 그래서 이 형님 리더십이고, 우리가 바로 드림팀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조직을 드림팀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홍명보의 무기는 서열 파괴, 일체감, 이런 것들이고, 멀티플레이어. 그죠? 이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도 나가고, 옆으로 나가고, 뭐, 자유자재로 하는데 자율적인 팀워크를 이룹니다. 그 대신에 홍명보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너희는 팀을 위해 죽어라. 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어떻게 하면 회사의 사원들을, 임직원들을 몰입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축구팀처럼 움직이게 만들까? 신바람 나는 축구팀. 바로 행복한 축구팀. 회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 감독과 선수, 행복한 일터, 선수 생활, 사랑받는 축구팀. 이 세 조건을 잘 맞추면 우리는 정말 그 남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히딩크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꼴찌만 면하면 다행이다. 그랬는데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히딩크의 이름을 딱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다. 금방 아실 겁니다. 히든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잠재되어 있는 역량, 리더십을 일깨워서 신바람나게 뛰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선수들이 히딩크를 무조건 신뢰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 돈 먹고 빼기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최고 선수는 들어간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꿈을 파악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줬죠.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그 홍명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성공하게 만든다면 이런 드림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히딩크의 리더십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 일깨우는 것이 바로 히딩크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 아까 이 행복한 기업, 그리고 신바람 나는 기업,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행복한 회사가 되면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 사원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월급을 더 준다, 보너스를 더 준다, 뭐 일터를 이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바꿔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원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서 세상이 변하지 다른 사람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 1920년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공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고도 성장을 통해서 막 졸부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윤리고 도덕이고 다 파괴되고 그 분노의 포도 기억나십니까? 정말 불행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때 도덕 재무장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부크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하기만 하면 미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미국에서 처음에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가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전 세계에 그걸 펼쳤는데 한국도 1960년대쯤에 도덕 재무장 운동 한다 그래갖고 교육받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개개인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회사가 저절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문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하죠. 사회적 갈등 비용이 GDP의 27%입니다. GDP의 27%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매출액을 100을 하면 이익이 될 것이 날아가는 것이 27%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비용만 없으면 지금 똔똔되는 회사면 27% 흑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반만 고쳐도 아마 우리나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 것인가? 이 갈등으로 생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자살률도 2위보다도 2배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융합과 창발의 정신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이걸 끌고 가는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정신 문화와 리더십을 바꿔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10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또 일어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물 건너간 그 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0년 내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흐름을 보면은 1960년대 산업사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저분한 나라가 설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정말 밤낮 없이 새마을 운동으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대 딱 들어오니까 창조사회가 딱 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냥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혼란에 빠지고 그래 바뀌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창조사회를 만들지? 어떨 때 사람은 가장 창조적이 되지? 보니까 행복하면 창조적이 된다고 합니다. 신바람이 나면 역량이 개발되고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려면 리더십과 정신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벌써 2000년하고도 1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뭐 국민소득 5만 불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세상, 또 풍적 높은 나라, 이런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축구 선수, 지혜로운 선수들, 지혜로운 국민, 행복한 이 선수 생활하고 행복한 사회, 그리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기업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실현하는 길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요소가 중요해졌나 그러면 21세기 들어오더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자본이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첫 번째 자본, 경제적 자본이죠. 물적 자본입니다. 땅이 있냐, 설비가 있냐, 뭐 생산 도구가 있냐, 뭐가 있냐, 전부 다 그거지.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경제적 자본, 물적 자본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가 지나가면서 인적 자본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2000년대 들어오기 전서부터 한 사람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CEO들은 자기 시간의 50% 이상을 써서 인재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삼성의 사장님들은 1년에 몇 차례고 해외를 쓰려고 그러면서 사람들 스카우트 해오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빠릅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뭐하냐? 이 사람들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지. 서로 신뢰하고 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지.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입니다.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런 책이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을 모아서 관계만 좋으면 돼? 그런 줄 알았더니 마지막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행복하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창조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또는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이 밑에 있는 이 자본이 아니고 결국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긍정심리 자본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학회가 만들어진 게 불과 14년,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 그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하면 긍정심리 자본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실험을 했죠. 미국에서 음식점에서 청구서를 써서 갖다 줄 때 거기다가 자필로 땡큐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줬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 팁이 11%가 늘어나더라고요. 똑같은 청구서인데 땡큐라는 말 한 단마디를 더 붙였더니 11% 돈을 더 낸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자가 발전적으로 말이 가면 더 커져갖고 돌아온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면 그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감사 예문서라는 사람은 감사 일기를 쓰고 좌절 일기를 쓰고 이 3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오늘 하루 종일 있던 일 중에 감사한 일만 일거리 써라. 또 가운데 계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 일, 불만스러운 일만 써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써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감사일기만 골라 쓴 사람들이 최고의 업적을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자, 긍정심리 자본을
올리는 길은 감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감사 방문하고 감사 편지 쓰고 감사 일기 쓰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바로 달라진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예?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더 나올 건 찍으지만 예. 그러면 제3의 자본이나 제4의 자본이 1, 2자본은 틀림없이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가 예. 인적 자본이 얼마 있다, 교육된 예. 하지만 저렇게 좀 무형의 자본들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 또는 이 조직이 얼마를 갖고 있다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뭐 매트릭스가 있나? 예, 있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조직의 행복도, 조직의 몰입도를 측정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회사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역량을 쏟느냐 안 쏟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몰입도를 조사하시는 그 기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70점 정도 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 회사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항상 비판적으로 차갑게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적은 누구에 달려 있냐면 이 뜨거운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몇 프로인가? 그래서 몰입도가 70이다 그러면 적어도 10%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이드나 마나한 사람이라면 80%가 뜨겁고 10%가 차가우면 차가운 거 빼야 되니까요. 80 빼기 10 하면 한 70 정도가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회사에 뒷다리 잡는 사람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볼 때 누가 뜨거운 사람인가? 회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이스나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맨날 냉소적이고 뒷다리 잡는가?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긍정 마인드라는 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행복한 조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학습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량을 주어진 역량이 100이 있다 그러면 개발된 거는 2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재들도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열심히 개발해서 더 활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조직에서는 이게 개발을 안 해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거락도 100% 발휘하는가? 어떤 조직에서는 위축되면 있는 것도 안 쓰잖아요. 시키는 거나 하고. 그랬을 때 발휘되는 것이 몇 프로인가? 요 두 가지를 곱하면 조직의 역량이 되는 거죠. 이거를 결정하는 건 전부 다 긍정 심리고 바로 감사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계산표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역량을 부정적인 문화 속에서 억눌리면 20밖에 개발이 안 되는데 신바람이 나면 2배는 한다.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자기 가진 거를 50%밖에 발휘 못하는 억눌린 문화와 신바람 나서 100%, 200%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곱해보면 하나는 1000이고 하나는 4000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책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까 적어도 2배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조직원들이 스스로 신바람 나서 역량을 개발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융합과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역량을 발휘하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찾지 말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바람 났던 시대가 어땠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백성들은 지혜롭고 사회는 행복하고 나라는 모두로부터 존경받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시대 있으십니까? 세종대왕. 예, 뿌리 깊은 나무 보셨죠? 예.
예, 책도 다 읽으시고. 또 기억나는 때 있으십니까? 바로 단군 시대입니다. 이거는 동이열전, 공자의 칠대던 공빈이 지은 거거든요.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으니 동이라고 하고, 단군이라는 임금이 있어서 뭐 임금을 모시고, 자부선이라는 도통한 학자가 있었고, 중국 황제도 와서 글을 배우고, 내황문이라는 그 책을 받아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쳤어요. 동해 사람 순이 중국에 와서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요순 시대가 바로 동이족의 순이라는 사람이 완성한 거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나라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은 999번 침략받고 한 번도 힘 못 쓴 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산동반도 북경까지 다 거느리는 그런 큰 강역을 경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홍익 인간의 정신, 모두가 이 내 땅에 들어오면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받던 나라, 바로 이 고조선입니다. 풍속이 순화해서 길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걸 미루고, 그래서 공자는 이 나라를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하고, 선부자 공자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하고 똑같은 형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주도 탐나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분 계시죠? 최근에 신용화 교수님이 발표하셨잖아요. 고구려의 고씨와 고구려 쪽의 고씨와 양맥 쪽의 양씨와 부여 쪽의 부씨가 고조선이 망하고 모여서 거기서 혈명을 맺어가지고 탐나국을 만들어서 BC 57년서부터 1402년까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산모의 섬,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는 섬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정말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홍익인간 정신의 살아있는 모델이죠. 이런 세상을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이 바로 인적 자본에 해당되는 지혜로운 국민과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행복한 사회와 긍정 심리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존경받는 국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도 나라도 행복하고 기업들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다. 그 모델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대죠. 동양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과학기술사 사전에 50년 단위로 과학기술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1400년, 1450년 62건이 있었고 그중에 조선이 29개, 중국이 5개, 이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이 400% 올라가서 곳간마다 양식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세종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300년이 흘러서 영종조 시대, 정조대왕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반짝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1800년에 돌아가셨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내려앉아갖고 동학난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0년 동안 헤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300년이 흘러서 지금 단군 이래 제일 잘 산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300년을 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세종 때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마 영종조 때처럼 내려앉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대도 신바람 나는 시대였습니다. 온 국민은 지혜로웠죠. 세종시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경연입니다. 토론이죠. 한석규가 왔다 갔다 등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하는 거 보셨죠? 그보다 더 크게 넓은 방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1898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6번, 7번을 왕이 직접 이렇게 모아놓고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죠. 뒷부분에 가면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이틀에 한 번도 하고 연이어서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토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지혜가 공유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뭘 잘하는지 잘 압니다. 융합이 일어나고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융합과 시너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깨트린 것이 바로 세종의 경연입니다. 세종은 회의할 때 왕한테 항의하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맨날 야단쳤습니다. 니들 뭐 하냐고. 그래서 세종 때 기록을 보면 반대하고 뭐 비난 많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르쳐야 되니까 금속활자 만들고 훈민정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지. 지혜로운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사회, 생생지락이라고 훈민정음을 왜 만드냐? 생생지락 때문에 만든다. 앞에 있는 생자는 살아간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생자는 생업, 직업입니다. 직업의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을 즐기며 사는 세상을 만든다. 요즘은 서양에서들 이거 연구해가지고 하는 일이 즐거우면 천국이고 일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종대왕은 이미 이때 일하는 즐거움을 즐기며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훈민정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즐기는 사회를 만들었죠. 말하면 들어줍니다. 세종시대 제일 반대 많이 한 사람이 허조였거든요. 역시 허씨성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더라고. 그 허조는 세종이 뭘 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갖고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종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허조가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찬성을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왕이 얘기하는 것에 문제점을 누구도 걸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허조는 목을 내걸고 반대를 합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반대한다는 건 뭡니까?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전문가의 정의, 일본의 컨설턴트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앉은 자리에서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 이상 줄줄 댈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회의할 때마다 그 전문가가 사장님이 뭐 얘기하시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첫 번째는 듣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어떡합니까? 다음 회의 때 저는 빼.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에 좋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바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조는 반대만 하다가 왕행한테 총애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우리 조선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은 그 사람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행복한 세상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국가, 자주자립의 정신문화. 세종은 뭐든지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 4대를 많이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국에 가고 벤치마크에 가서 갖고 오면 똑같이 하면 야단칩니다. 장영실이 물시계를 보고 똑같은 물시계를 카피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죠. 야단 맞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만드냐. 그래서 만든 것이 자경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복궁 앞에 민속박물관에 가면 지금 자경루가 복원돼 갖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문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자문위원 하면서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그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시계가 돌아가는데 물기둥에 이 부위 같은 통을 만들어 놓고 물이 들어가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분 이렇게 올라가면 그 막대기를 탁 건드려 갖고 이 지렛대를 건드리면 그 쇠구슬이 굴러가고 그 쇠구슬이 지렛대 원리에서 더 큰 거로 움직이고 나중에 주먹만한 쇠구슬이 올라가서 시계도 돌리고 알리는 경보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자동 그 물시계를 만드는 거죠. 왜요? 달라야 된다는 방침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모방을 해왔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세종 때는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의학기술도, 농사기술도, 무기체제, 거북선, 화포, 하차, 이거 전부 다 그 창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만들면 정말 창조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세종의 그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그래서 할 수 있었고요. 농업 생산은 400%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설린 외교를 했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6만 대군의 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과 화포, 화차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힘만 갖고 되겠습니까? 100%야죠. 400% 늘어난 농업 생산성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매겨 살렸습니다. 어느 시점에 딱 잘라보니까 부산에서 한양까지 오가는 길가에 일본 사람이 3,000명이 오고 가고 있더라.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100%였습니다. 글을 나눠주고 책을 나눠주고 문화를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줘서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돼요. 중국의 황제가 뭘 걱정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안 오고 조선에 갈까 걱정을 할 정도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라 바로 당군의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정리하면 지혜로운 국민, 행복한 사회, 존경받는 국가인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간단하게 하자. 한국 사람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한국형이라는 말을 제가 앞으로 많이 들 겁니다. 사람이 그 심팬지하고 다른 게 뭔가? 그 DNA가 다릅니다. DNA가 1.3%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98.7%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99%좀 같으면 다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쪽은 동물원 우리 안에 들어앉았고 한쪽은 밖에서 구경하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과 인간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의 DNA를 조사하니까 0.1% DNA 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0.1%로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논리적인 걸 설명을 하면 홀랑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감성적이니까 실천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노동법 만들 때 세계에서 좋다는 노동법은 다 모아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동법을 만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가능했습니까? 그 노동법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 리더십이 되든 일하는 방법이 되든 뭐든지 미국의 방법 설명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와서 성공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식스 시그마 성공하시는 회사 몇 군데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인사고과표 1년에 2번씩 쓰시잖아요. 항목이 한 20개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항목대로 계산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다는 삼성 인력개발원에서조차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벌써 딱 사람을 보면 김 부장 85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점수를 내니까 95점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95점으로 바꿉니까? 점수표를 바꾸죠.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겨갖고 사람 점수 밑에 써놓고 위에를 맞춥니다. 그거 왜 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쓰지. 페이퍼웍을 하려고요? 자, 이게 한국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한국적인 정신문화가 필요하고 한국적인 방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삼성 왜 잘합니까? 현대 왜 잘합니까?
삼성식, 현대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인 걸 갖고 와서 삼성에 맞도록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논리적인 걸 도입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방향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도 한국적으로 한다. 지혜로운 국민은 책 읽는 거 하나로 하자. 감사 나눔을 가지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존경받는 국가는 착한 일로 하자. 이 세 가지만 하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제목이 행복 나눔 1, 2호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또는 일주일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일은요, 봉사하러 가고 무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쌀가마에 짊어지고 부르고 돌아가는 이런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착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걸어가는데 휴지 쪼가리 떨어져 있어. 주스 있는 것. 옆에 있는 동료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 함께 도와주는 것. 다른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을 모아주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힘들면 뭐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용인의 전원주택에 삽니다. 눈이 오면 눈치 오는 사람은 노인네들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옛날 같으면 왜 눈 오면 재미있으니까 눈놀이도 하고 나와서 막 남의 집 앞에도 들고 이랬잖아요. 한 놈도 없어요. 다 공부한다고. 젊은 사람들 우리 축제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막 자랑합니다. 아, 뭐 어디 가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뭐. 근데 그런 양반들이 눈을 치우러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진짜 착한 일을 얘기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진짜 착한 일. 집에서 어린이를 키울 때 부모님을 위해서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그죠? 잠자리 일어나면 이부자리 개고 청소 좀 하고 이런 착한 일을 하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에 2권의 좋은 책을 읽자. 책을 읽어야 전문성이 생깁니다. 저는 어디나 가면 이게 조직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책을 몇 권이나 읽느냐. 그러면 대부분 책을 읽었다고 안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부서에 모아놓고요. 제가 삼성 HDI 갔을 때인데, 약간 제가 가자마자 막 불안감 값이 떨어져가지고 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창업일에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는 성장을 지속했던 SDI는 삼성그룹에서 넘버원 회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가자마자 값이 떨어지는데 처음 적자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구매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구매부터 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매하냐고. 그랬더니 뭐 선배님들이 한 대로 따라한대요. 그래서 구매에 대한 책 몇 권 읽어봤어. 2권 읽은 놈이 없어요. 구매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에 한 권씩 읽는다. 같이 읽는다. 같이 토론한다. 물론 제가 늘 참석을 못했지만 거기 상무가 뭐 명령을 받았더니 가끔가다 제가 참석하니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삼성그룹 최고의 구매팀이 됐습니다. 글로벌 소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모든 구매 원가 계산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책을 읽으니 거기 다 했죠. 그래서 그때 3조 5천억 매출을 할 텐데 원가 절감을 1조 1천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자를 기록했죠. 그게 바로 책의 힘입니다. 그 어디 가나 물어보십시오.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케팅 책 몇 권 읽어봤어? 생산하는 사람 보고 생산책 몇 권 읽어봤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2권씩 읽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그런데 혼자 읽지 말고 가능하면 토론을 해라. 그래서 무슨 책을 읽을까 얘기하고 그리고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고 뭘 우리가 도입할 것인가 얘기하고 이런 토론을 하면 이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회사가 달라집니다. 상사들은 대한민국의 코칭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위의 어른들은 부하 사원 보기를 고장난 기계로 본대요. 뭘 시키면 제때 못하고 뭘 하면 맨날 틀려보고 뭘 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고장난 기계죠. 근데 고장난 기계가 무슨 좋은 의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필요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시키지.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무슨 책 읽을까 그래 보면 논어 읽자는 사람도 나오고 막 철학책 읽자는 사람도 나오고 다릅니다. 아니 저 친구가 그런 책도 읽는다고? 책을 같이 읽었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측면을 지적해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저게 고장난 기계가 아니네. 석 달만 지나면 진심 어린 토론이 됩니다. 요게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자. 세 번째,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일기를 쓰자. 오프라 윈프리가 왜 행복해졌나 그랬더니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 간단한 거 쓰는 겁니다. 스파게티 먹었더니 뭐 감사하다 뭐 그런 겁니다. 하늘이 뭐 오늘 파란 하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사소한 거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쓰고 또 쓰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하고 좋은 책 읽고 감사 얘기를 쓰면 뭐가 됩니까? 행복한 일터가 된다.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로 해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도입되는 게 있습니다. 삼성이 제일 열심히 하죠. 프라이드, 트러스트, 펀 3가지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방법이 있어야 된다. 프라이드, 책을 읽어서 프라이드가 생기고 착한 일을 하면 트러스트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를 하면 서로 행복해진다. 펀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한국형 GWP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감사한가?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입니다. 행복한 게 뭐냐? 가진 것에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그랬더니 범사에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감사를 습관화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는 바로 힘이고 에너지고 파동이기 때문에 이 힘을 잘 쓰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논리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갖고 나무 한 그루 빼놓고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 안 줬다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훔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2배 주고 뭐 집을 2배로 늘려주고 백날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일기, 감사편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하루에 5가지 쓰면 얼마나 오래 쓰면 될까요?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번의 법칙은 서양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소원을 계속 얘기를 하면 기적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몇 번인가? 1만 번이다. 인간의 뇌는 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움직입니다. 그건 5%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오늘 소화가 안 돼서 위를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 혈압이 어떠니까 심장을 이렇게 움직여.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가 움직입니까? 자율신경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 자율신경계는 뭐가 움직입니까? 잠재의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멧돼지를 1만 번 집어넣으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든지 소원을 1만 번 얘기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들 낳고 싶으면 큰 바위 앞에 가갖고 하루에 100번씩 절해갖고 100일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합니다. 아이, 그게 뭐 100번, 100일 기도하고 되는 거야. 그 스님들이 다 도와준 거지. 맞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10,000번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100배 절하면서 100일을 하면 꼭 10,000번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거꾸로 범사에 감사하면 습관이 되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잦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독일의 헤겔이라는 선생님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요. 융합하고 뭐하고 하려면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근데 마음이 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만 밖으로 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이 강제로 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먹이고 뭐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스스로 감사를 깨우치면 마음이 열립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걸 나타낸 게 원효대사 아닙니까? 이 마음에 달렸다 그러죠.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이 감사다 그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유태인들이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거죠. 제가 이 일을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하고 거의 같습니다. IQ 비슷하고. 그렇죠? 우리가 좀 높죠? 그런데 악착 같은 거는 한국 사람이 더 셉니다. 원래. 저희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유태인 동네에 한국 사람이 가면 얼마 안 가서 유태인은 없어지고 한국 사람은 남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 유태인하고 싸우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유태인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싸우는데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거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23,000불하고 절절맵니다 지금. 미국에 유태인들이 600만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2%죠. 미국 GDP 20%를 한답니다. 스티브 잡스도 지금 구글에다가 함부로 못합니다. 유태인들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1인당 4만 불이면 미국에 사는 유태인은 40만 불입니다. 왜 우리보다 IQ도 못하고 우리보다 독하지도 못한데 왜 우리는 2만 불이고 쟤들은 40만 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걔들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가 뱃속에 들면요. 부모는 물론이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애를 뱃속에 대놓고 그냥 땡큐 감사하다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뭐해서 감사하고 뭐. 그러니까 요놈이 태어나서 말하게 될 때까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땡큐가 되길 바란답니다. 한국 사람은 감사를 잊어먹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데 어디 갖다 내려놔도 감사하면서 하니까 금방 돈을 법니다.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의 절기들 보세요. 무슨 절 이게 다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땅은 지켰는데 역사와 정신문화를 잊어먹었고 유태인은 자기 나라는 잊어먹었는데 정신문화와 역사를 챙겼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들여다보시면 거기는 갈등의 요소를 다 없앴습니다.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훌륭한 사람들도 다 나쁜 짓 했다고 다 적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분이 한 일이 더 크면 모셔야 된다는 걸 그냥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누가 뭐 어디를 갔네 안 했네 뭐 주민등록을 옮겼네 맨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반들이 하는 거를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계 인구 0.2%가 노벨상 22%를 합니까? 헤브루타라고 하는 토론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나 유태인이나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습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시바라고 이 도서관에 가도 자석을 둘씩 붙여놨대요. 토론하면서 책 읽으라고. 아니 도서관 가면 우리는 조용해야 되는데 그놈들은 나의 토론하게 장애리를 만들어 놓고 토론을 한다고. 이 토론문화. 그 다음에 체면하고 뭐 말 못하는 것 때문에 걔들은 후츠파라 그러잖아요. 그냥 뭐 체면 불구하고 뭐 말해라. 길거리에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핸드백을 딱 들었어요. 쫓아가 갖고 물어봐도 된답니다. 아가씨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물었다가는 박살나겠죠. 그거 왜 그래요? 뭐든지 묻고 뭐든지 가르쳐주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도록. 우리는 체면 때문에 본의의식 때문에 안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토론하니까 이 두뇌가 우리는 암기의 두뇌만 늘어나는데 걔들은 창의적인 발상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할 일이 뭐예요? 토론 문화를 만드는 거죠. 독서를 해서 토론하고 얘가 옆으로 갔습니다. 자,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와칭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3그릇 떠놓고 감사합니다고 해놓고 붙여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합니다고 하고 요거는 증오합니다고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요거는 새까맣게 뜨겁죠. 요거는 하얗게 곰팡이가 뜨는데 누룩처럼 발효합니다. 안 썩습니다. 근데 제일 심하게 썩는 건 요 무관심입니다. 욕하는 놈이 무관심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6개월 전에 끝난 학기에 학생들한테 욕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때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요 놈이 하얗잖아요. 근데 요 놈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욕해 놓은 겁니다. 나빠. 얘는 아주 점잖게 썼어요. 요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새까맣잖아요. 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책상에 올려놨는데도 아직도 안 섞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이 실험을 제갈영웅 대림대 총장한테 제가 2년 전에 이 학교도 분교처럼 학내 분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걸 했죠. 그랬더니 못 믿겠대요. 자기가 하더라고, 이걸. 근데 이 양반은 학구적이 돼가지고 영어로도 하고 일본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7개국어로 했는데 한국의 밥이 7개국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의 아드님이 공부를 못해갖고 중학교 성적이 양가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학교를 못 보내니까 미국에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거기서 또 꼴찌 하는 거예요. 그러던 놈을, 여름방학에 온 놈을 데리고 이걸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버지하고 둘이서 감사합니다. 욕했죠.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우등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어떻게 공부하게 됐어? 그랬더니 그놈이 한 얘기입니다. 감사하니까 무생물이 밥도 안 썩는데 내가 꼴찌 하는 거는 내 인생이 썩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생각이 번쩍 등에 공부가 되더라는 거죠. 그 덕택에 금년에 미국 대학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기적이죠. 아이들이나 사원, 임직원들은 행복해야 능력을 발휘합니다.
긍정적 정서가 생기면 호기심과 창의력이 되고 잠재 역량이 개발됩니다. 사원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이분은요, 하루에 화를 많이 내는 분입니다.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분인데, 미국에서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써가지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이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애도 공부를 못하지, 교인들은 도망가지. 그래서 이제 용맹정진해갖고 깨달은 게 감사해야 되겠다. 오프라 윈프리를 탁 보니까 하루에 5개. 그 여자는 착한 여자지. 미국 사람들은 일상용어 26%가 땡큐야. 나는 나쁜 사람이지. 맨날 욕하지. 그러니까 100개씩 써야 돼.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요. 2년 반 걸려갖고 하루에 100개씩 쓰는데 지금도 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요, 교인들도 많이 좋아졌지만 자기 딸, 평범하게 극이 없던 딸이 중학교 때까지 그러던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영광스럽게 상도 받았고요. 빌 게이트 장학재단은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다네요. 1년에 한국 사람을 4명, 5명 뽑는답니다. 거기 들어가고 지금 옥스퍼드 가 있대요. 평범한 나이가 비범해졌다, 탁월해졌다고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맨날 아이들을 키울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억누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와 젊은 아이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야 임마 그거 쓸데없는 짓을 해, 뭐 시키는 대로 해. 눌린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역량을 100m, 200m 쑥쑥 자랄 텐데 돌덩이 같이 꾹 눌러놓으니까 피지도 못하고 죽지 않냐. 그래서 돌덩이를 치워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보고 저희 감사남 신무사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2년짜리 신입사원이 이 양반 얘기 듣고 백감사에 도전해서 100일간 했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돼갖고 명강사가 돼가지고 여하튼 포스코 그룹이고 뭐 1년에 150회 정도 강의하고 다녀요. 이 책을 썼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건강해집니다. 심장의 박동이 감사하면 평온하고요. 분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감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경상도 사람들 집에 가면요, 막, 이게 마음대로 막 떠듭니다. 그죠? 욕하고 술 먹고 와서 행패.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부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설거지 할 게 그냥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발로 찹니다. 뭐 하냐고. 감사하는 거를 찾아니까 아내한테 감사한 일 10가지, 20가지, 30가지 쓰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내의 감사한 일을 생각하니까 발로 찰 수가 없죠. 얼마나 고단하면 잠들었을까. 내가 설거지 해줘야지. 포스코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이죠.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너그럽고 부드러워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합니다. 아이에게 정말 니 왜 수학 못하냐, 뭐 못하냐 맨날 야단치면 그놈이 그거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거 야단치면 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감사한 걸 찾아보면 그래도 건강하니까 잘하고 공 잘 차니까 좋고 뭐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걸 칭찬하면 그놈이 못하던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키워라. 그게 바로 칭찬하면 신바람 나고 잠재 능력이 개발된다는 거고요. 서로 존중하게 돼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심신이 안정되니까 건강하고 화병,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창피한 게 뭡니까? 쓰나미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제 공용어고 화병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제 공용어라고 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서 감사하기만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감사 일기를 쓰는 노트입니다.
꼭 이 노트에 안 써주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써도 되는데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하루에 5가지씩 쓰시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3주일만 이를 악물고 쓰시면 줄줄줄 나옵니다. 처음에 1개, 2개도 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감사한 일이 있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사한 일을 3주만 뭐 1개 썼다가 2개 썼다가 뭐 하루 빼먹기도 하다가 그렇게 하더라도 3주만 잘 버티시면 그 다음부터 줄줄 나옵니다. 상위에 꽁치 한 마리가 딱 구워져서 올라왔을 때 대부분 경상도 남자들은 오늘도 또 꽁치야?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계속 쓰면요.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제 시장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제일 맛있는 생선을 사주려고 얼마나 몇 바퀴를 돌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꽁치를 찾았겠죠. 그리고 오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이 구워주면 좋아할지, 졸여주면 좋아할지, 국을 끓여주면 좋아할지, 또 생각해가지고 굽습니다. 그냥 굽습니까? 잘못하면 탈까봐 뒤집고 이렇게 굽습니다. 이게 올려놨는데, 아니, 또 꽁치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쓰면 그런 게 보입니다. 꽁치 한 마리 갖고 한 20개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에 몰입하는 건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한 3개월쯤 쓰시면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고 못했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못했지? 형님한테 이런 게 생각납니다. 아이한테 맨날 안 줬지? 감사하다고 못했지? 그걸 찾아서 쓰면 달라집니다. 10개, 20개, 30개, 50개 넘어서 100개만 딱 채울 수만 있으면 완전히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이것이 이 100가지 감사를 쓰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뭐 간단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포스코 ICT가 기업으로 최초로 했습니다. 2010년 1월 달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간했죠. 그리고 3개월 정도 감사만 갖고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착한 일도 실행을 해야 되니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국은행 1, 2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ICT는 포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와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한 회사는 와이브로 하다가 망한 회사잖아요. 두 개 합쳤습니다. 이 회사에 허남석 사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물과 기름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행복 나눔 하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용감하게 4월 1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달이 되니까 회사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되니까 포스코 그룹 넘버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나요? 몰입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2009년도에 포스코 그룹 꼴찌 했습니다. 43%. 2011년 84% 포스코 그룹 넘버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얼굴 쳐다보면. 이 양반들이 달라지니까 포스코의 정유장 회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편없는 데서 저렇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포스코 전 그룹이 지금 하고 그 협력회사는 물론이고 뭐 외주 하청회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항시장님이 그래 새마을 발상지 포항이 21세기에도 행복도시 만들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항 53만 명이 지금 합니다. 포항 가면 뭐 감사 둘레길이 동네마다 생기고 감사 공원 생기고 막 난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포항 사람들이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회사가 달라졌다는 얘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달라지고 딸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에 애를 키웠는데 요놈이 미수가 망막증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한 5번 수술을 해야 낫는답니다. 근데 애 아버지가 이걸 배워갖고 그냥 애 쌍둥이 귀에 대놓고 맨날 땡큐를 했더니 딱 한 번 수술하고 완결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냥 쎄리 싸워갖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청감사를 썼습니다. 3일 동안 여하튼 밤에 잠을 안 자고 청계를 써가지고 완전히 천사로 바꿨습니다. 애들을. 무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전문가 몇 명이 붙어갖고 몇 달씩 해도 6개월 지나면 다 원위치 한다는데 이거 써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게 감사죠. 애들한테 얘기할 때 공부 못하는 5개 50점짜리한테 10개 중에 5개 맞아서 감사하다. 2개만 더 맞으면 정말 감사할 거야. 그랬더니 받아쓰기 수학 모두 100점이라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이게 긍정 마인드의 기적입니다. 포스코 ICT가 기적같이 변하고요. 간단합니다. 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방법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한번 써보면 되는 거고, 한 3개월 지나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아내하고 달라졌어, 아이가 달라졌어, 뭐 이런 걸 체험하시고 나면 그게 바로 불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밑에 다 따라 하는데 밑에서 뭐 시키면 안 합니다. 이 뭐든지 정신문화 바꾸는 거는 위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정준영 회장이요, 오늘도 하루에 3사람씩 전화를 걸어갖고 감사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공 사례 확산하고, 그래서 100명한테 얘기를 하면 20명이 지속적으로 하다가 4명이 불씨가 되고, 이 4명이 뜨끈뜨끈하게 바뀌니까 옆에서 보고 다시 100명이 하게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3주만 지나면 성공한다. 3개월이 되면 감사의 기적을 느낀다. 3년만 열심히 하면 회사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교보생명 뭐 이런 데 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제가 한 5분에 끝내겠습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재능교육 이렇게 합니다. 특히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 열심히 합니다. 이 개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다 하죠. 왜요? 한 7만 명 정도의 보험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행복을 나누면 5년간 100가정씩만 바꿔주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군이 합니다. 병영에서 뭐 총기 사건 나고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군이 하는데요. 자살하겠다는 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분대가 됩니다. 전투력은 더 향상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하고 광양시가 하고 있고요. 포항시는 뭐 전 국민이 공부하고 뭐 난립니다. 이건. 그리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제철소, 포항시 뭐 감사나는 보러 오느라고 전국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사 얘기 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운동이 하고 다니는 것도 신문사 직원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자도 12이고 신문사 직원도 12이야. 그랬더니 지금 12명이 한 달에 2번밖에 못 만들어요, 신문을. 근데 이 12분이 쩔쩔매던 신문을 요즘은 한 사람이 신문을 다 만들고요. 11명은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다닙니다. 이 신문은 이 신청을 하면 한 부가 한 1년에 10만 원입니다. 한 번, 2번. 후원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유할 수가 있고요. 이게 포항에 있는 해병대.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유지미 기자잖아요. 그 뭐 포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 인적 자본이 늘어나고 착한 일 하면 사회적 자본, 감사 나누면 긍정심리 자본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감사도 나는 감사한 일이 없는데 뭐가 생기면 감사할 거야. 이프 감사라고 그러고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비코스 감사고요.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불구하고 감사. 불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무슨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우리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착한 일로 감사받는 것이고 좋은 책 읽어서 남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5가지가 다 감사라고 기억을 해 주시 바라고요. 이 한자풀이를 하면 마음을 다해서 말로 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해야 됩니다. 포항포속회 어떤 친구가 감사를 해서 어머니에게,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100가지를 썼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명절날도 가기 싫었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지. 그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100가지 써가지고 아무 날도 아닌데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근데 이상한 놈이 온 거잖아요. 안 오던 놈이. 근데 이 자식이 뭔가 말하려다 그냥 갔는데 보니까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가정에서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왜 뜨나요?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들 죽는다고 그냥 난리.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머니한테조차도 감사 못하죠. 아내도 못하죠. 아이한테도 못하죠. 그러니 뭐 직원들한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하자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사이는 감사가 있고 위대한 기업과 사랑받는 기업은 감사가 차이가 있더라 그죠. 감사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이기주의 가지고 기업을 하면 안 되고 이타주의로 사야 되고 그리고 기업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의 주체가 돼서 사회를 위해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당군도 개를 닮아서 신용을 지켜라, 신뢰를 가져라, 돼지처럼 나누고 살아라, 닭처럼 룰을 잘 지켜라 해서 12동물도 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지저분한 나라, 이런 나라가 새마을 운동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됐어요. 만불되더니 그냥 맨날 싸워. 그래서 제가 행복나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게 술을 드실 때도 앞으로 감사 미소 이러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이걸 입에 달고 살면 세상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100가지 감사 쓰신 분도 생길 거고 기적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것들을 이 6개월이 끝나기 전에도 한번 중간 점검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이 5분이 초과가 돼서 여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